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시설 추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의대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최춘식 국회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의정부시가 출근 시간 이용객이 몰리는 의정부 경전철, 동호, 의정부 중앙, 흥선 3개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도 지역에서는 과수 화상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며 예방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시설 추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의대 설립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진대와 포천, 동두천 관계자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최춘식 국회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동두천시도 대진대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경기 동북부 지역에 의과대학 개설과 병원 개원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1000명당 의사 전국 평균이 2.4명인 반면 경기 북부 지역은 1.6명으로 떨어진다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조속히 대진대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이쪽에 의대 설립이 되면서 이미 그 대진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의료기관, 재생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동두천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진대학교의 의대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그 의료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최춘식 의원은 의대 설립 외에도 국회에서 지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 광릉수목원의 경우 국가수목원으로 안내소와 탐방로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돼 있어 보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 34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목원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다 못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좀 확충이 되고 좀 더 모셔서 그 브리핑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또 실습 공간까지도 한번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이고. 최춘식 의원의 국회 활동과 지역 이야기는 4월 27일 오후 6시 50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출근 시간 이용객이 몰리는 의정부 경전철, 동호, 의정부 중앙, 흥선 3개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김포 골드라인의 이용객 포화 상태로 이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시는 경전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승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정부 경전철 이용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화상병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만큼 확실한 대응책은 없다는 확신에서인데요. 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작물보호팀의 조민래 지도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가수 병해충을 맡고 있는 조민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과수 화상병, 이게 좀 얼마나 위중한 병해충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3년 전에 양주시가 이 병해충으로부터 꽤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죠? 화상병은 사과, 배, 모가 등 장미과 식물의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하게 변하여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병인데요. 2015년 안성시에서 최초로 발생되었고 양주시는 2020년도에 두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농가 모두가 이제 소규모 재배 농가인데요. 6월하고 7월에 매몰 처리가 끝났고 그로 인해서 그 특별 관리 대상 농가 5농가와 함께 나머지 농가도 수시 예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들의 심정도 참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예찰 활동을 벌이시지 않았습니까? 관내 과수 화상병 조짐은 발견되지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2020년 두 농가가 발생된 이후에 저희가 2021년부터 양주시는 국가관리병해충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단을 활용하여 사과, 배 농가에 대해 화상병 예방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마다 직접 찾아가서 현장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과, 배 농가에 개화 전후 살포해야 할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공급하여 화상병 예방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땅한 치료 약제가 없는 만큼 그 발생과 확산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누구보다 이제 농가에서 의심 증상을 잘 알아두고 또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좀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인력이든 장비, 도구 등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제공한 전용 방제 약제를 적기에 정량을 살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꽃, 과실 등이 타는 증상이나 특히 잎의 연맥을 따라 타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작물보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을 통해 올해도 화상병으로 인해 피해 농가가 없었으면 합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조민래 지도사였습니다. 의정부시가 2023년 제1차 반부패 청렴 특별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내 반부패 청렴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취약 분야였던 내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참여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략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경기 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이 이어집니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정책을 구체화하고 전략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이령길의 보전과 활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의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제 발표에 나선 허훈 대진대 교수는 우이령길 상황 변화에 따른 보전과 활용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이정훈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과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 최상기 양주시 기획행정실장 등이 나서 토론을 펼쳤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주민 14명도 참석해 우이령길 전면 개방과 보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양주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 이재민과 지원 인력을 위한 구호 식량, 구호 물품 지원과 임시 보호소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일자리 재단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경기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자율적인 내부 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감사협의체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감사 업무 담당자 각 1명씩 29명으로 구성되며 상호 정보 교류와 감사 업무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범 이후 첫 정기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감사기구 점검 결과와 감사 역량 강화 방안, 정산 조례 시행에 따른 자체 감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감사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감사기구 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정책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아리백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섰습니다. 사회 국가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설비업체인 마팔 하이테코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임기 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8%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까지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아리백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공과 기업, 도민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의 과제로 나누어 실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